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다방 임대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시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원룸 평균 월세는 55만 원으로 지난달 대비 4%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투룸, 쓰리룸 평균 월세도 전달 대비 4% 상승한 70만 원을 기록하며 2018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70만 원대에 재진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법인세 수입이 72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 증가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대기업 증세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 더 거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종부세는 8천억 원 더 거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 일대 22만 1,750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상암 일대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을 오늘인 11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서울시는 DMC가 기존에 갖고 있는 미디어 산업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와 상암 일대 공원과 문화시설을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실수요자가 임대시장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죠. 실제로 서울 지역의 월세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무려 평균 55만 원대에 육박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원룸 시장이 개강 시즌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궁금증들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이용하셔서 문자 메시지도 간략하게 남겨보시면 좋겠네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분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과 우선 부동산 시장 공부부터 해보겠습니다. 도시가 활성화되면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들어서면서부터 공약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5년 동안 10조씩 50조를 쓰겠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거의 3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과연 매년 10조씩 지출이 됐느냐, 또 지출이 된 만큼 정말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현재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건 맞습니다. 주거환경 개선부터 해서 주변 어떤 여건 개선, 또 그 주변의 도로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거기에 또 일자리까지 마련을 해주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죠. 그렇지만 사업 시간이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효과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2020년도 새로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 테고요. 일단 기본적인 틀을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을 해서 그 주변의 주거지와 상업지 또는 그 주변의 편의시설들 또 공공시설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부흥시키고 그 주변이 활성화시킨다라는 여건이 있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부터 도시 경쟁력을 회복을 하고 일자리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이익이 선순환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개선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주거환경, 주거 만족도가 저하된 지역들 굉장히 여러 지역 많습니다. 부족한 일자리 다시 만들어주고 일자리 양극화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도 해소해주고 또 현재 실질적으로 전면 철거하는 부분 때문에라도 이주라든가 기본적인 그 주변에 새롭게 아파트 또는 주거지가 공급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면 철거 개발
때문에 주민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아예 그 지역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입주하는 비율보다도 떠나는 비율이 많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제 저층 주거지부터 해서 전국에 쇠퇴된 도시들, 이런 도시들을 비율을 낮추고 주거 만족도는 높이고 또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해서 실제적으로 국가 최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주거지 형태를 만들어주겠다. 거기에 지역의 청년 일자리 확충해서 혁신 거점 조성해주고 정말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정말 상생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정말로 상권까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또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현재 저렴한 주택을 또 공급을 해서 외지 인구, 이탈 인구가 없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 틀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물음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약 사업으로 내세웠었죠. 대통령 당선될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5년 동안 50조 원, 연 10조 원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정말로 임기 내에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정부 예산은 10조에 머물지, 10조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한 해 보통 1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재원으로 마련한다는 얘기고요. 민간 건설업체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이 안 되고 또 현재 주택에 관련된 규제 사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주춤할 수밖에 없고요. 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만으로 10조 원씩 지출한다는 건 솔직히 너무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현재 예산을 마련을 하고 또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이렇게 조정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경기 활성화도 안 된 상태고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보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현재 서울 지역은 배제를 시켰다가 다시 서울 지역을 포함시켰죠. 서울 지역이 현재 주거지 개선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형태로 현재 개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소규모, 중대규모, 공적 임대까지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다. 소규모 사업은 당연히 15만 평방미터 이하의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 지원형 일반 근린형 저층 단지들이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 지자체 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45곳 정도. 중앙정부에서 적격성 검증, 부동산 투기 지역, 또 선심성 사업 등은 제외하겠다. 이제 또 4월 달에 또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 포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규모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넓죠. 20에서 50만 평방미터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상권이라든가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약간 고층형 단지의 경제 기반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정부가 경쟁 방식으로 현재 선정을 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 수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 15곳 내외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적 임대주택이라도 공공임대상가 또 공공성이 강한 사업지를 발굴하는 부분도 현재 포함이 돼 있다. 10곳 정도를 지자체가 더 선정을 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이 선정되고 안 선정되고 이런 부분은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2020년도에 또다시 12월 16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3종 세트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용산역 후면 유수지라든가 동인천역 광장부지 이런 것들 18개 시범 사업을 선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총괄사업 관리자 뉴딜 사업, 거기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이렇게 3가지로 나눈 부분을 현재 그 전에 진행됐던 부분은 규모별로 해서 나눴는데 이제는 그 지역의 성격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어떤 형태로 개발될 것인가를 얘기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는 총 개가 100이라고 시험했을 때 중앙 공모가 30, 광역 공모가 70이고요. 일반 근린이라든가 주거지, 우리 동네 살리기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반 중심시가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개편을 어떻게 했냐면요. 총 물량을 120개로 늘리고 광역 공모를 50개 정도, 그중에서 혁신지구 총괄사업, 인정사업을 5와 15, 50으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는 경제기반과 중심시가지, 일반 근린, 주거지, 우리 동네 살리기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범위적으로 나누었던 현재 그 세부적인 규모를 이제는 그 지역의 성격에 맞춰서 큰 틀로 맞추고 그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은 말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어떻게 하느냐? 산업과 주거를 복합을 하고요. 그 주변의 상업과 문화, 생활, SOC 사업까지 같이 연결시켜준다. 사회 간접자본, 도로, 철도, 기본적인 어떤 교통망실까지 연결해 주고요. 주거나 행정 또 생활 SOC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복합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지역 거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이 되는 사업지구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용산역 후면의 용산 전자상가 인근에 있는 현재 유수지나 자동차 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사업비는 5,900억 정도 됩니다. 시행사는 서울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 책정과 면적만 현재 지정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복합적인 부분과 현재 복합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또 천안 쪽에 역세권 지구단위, 또 해서 이것도 국가시범단지죠. 그랬을 때 총 사업비 1,800억. 그리고 이 외에도 고양성사라든가 아니 원당역 부근, 또 구미공단, 뭐 이런 지역들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범위는 좀 작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고요. 그래서 총 4개, 5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괄사업자 관리자 뉴딜 사업, 총괄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그 사람이 관리하게끔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랬을 때 주된 사업은 현재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 산단 재생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개발 또 역세권 개발 사업 등 기본적인 여건 개선을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과 산업단지도 재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공공과 민관이 같이 섞여서 진행하는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동인천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인천역 같은 경우도 현재 말씀드린 대로 뉴딜 사업인데 총괄 사업 관리자 이거는 거점을 연계하는 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면적은 8만 평방미터, 사업비 2,1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현재 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 저 부지를 현재 어떤 형태로 발전시키고 개발할 건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도시재생을 전략적으로 실된 지역 내 활성화 계획이 없이 생활 SOC나 임대주택 상가를 공부할 수 추진할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생활 SOC나 임대주택 상가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점,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활성화된 큰 계획이 없어도 작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게끔 인정해야겠다는 얘기겠죠. 말 그대로 인정입니다. 그래서 노후 공시상가를 현재 공시상가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는 현재 빈집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생활 SOC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공급을 해주고 노후 건축물 재생하거나 또는 생활 SOC를 공급을 하고 거기에는 또 노후 산단 같은 경우도 산단 내 근로자를 지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공공 건축물 다시 신축을 하고 거기에 딱 그에 맞는 SOC 사업에 연결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구와 현재 부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행복 기숙사 건립 사업이라든가 공공 주차장 조성 사업, 굉장히 작은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요.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 전략 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 내에서는 현재 활성화 계획이 없이도 작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겠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어떻게 보면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별 인정사업을 보게 되면 개요로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이 한 2군데 정도 됩니다. 혁신과 인정사업,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한 군데 거점 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12개 정도, 학계는 현재 소개로 18곳 정도가 진행돼 있고요. 거기 혁신과 거점 인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돈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돈이 들어가고요. 그 사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겠죠. 현재 유명무실하게 그냥 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닌 대를 물려서 실제로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도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겠죠. 실제적으로 5년 동안 현재 이걸 끝내기에는 정말로 이 시간적인 또 어떤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여기에 기대를 건다라는 것보다는 정말로 재생될 수 있는 도심 재생이 될 수 있는 정말로 기본적인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020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정리하고 왔습니다. 자, 이왕이면은요. 투자를 할 때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활성화가 될 지역에 투자를 원하실 텐데요. 정보체크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진 소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푸른구조 아파트 찾아볼 예정입니다. 아파트의 시세는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 5백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오늘 이 시간 강남 길라잡이가 되어줄 소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선호하시는 아파트인데요. 소개 들어볼까요? 네, 그 아파트가 또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 W역세권입니다. 전철역에서 바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완전 초역세권이고요. 대로 바로 이면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면상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강남과 이쪽 라인,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왼쪽 편이 서초구, 오른쪽이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테헤란을 중심으로 또 그 주변이 또 연결돼 있죠. 그랬을 때 GTX 신호선까지 현재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또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왼쪽 편으로 봤을 때는 서초IC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의 주거지 상업지가 또 개선이 되고 공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에는 청년임대주택 한 1,000가구 정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셔야 되고요. 또 강남역까지도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연결이 된다. 또 강남대로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주거단지가 있죠. 서초동에 있는 현재 재건축단지, 무지개, 신동아, 우성 이런 단지들이 현재 입주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 또 관련된 대기업들이 강남대로 주변에 굉장히 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 주변의 입지 여건을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어준다. 오른쪽은 대치동과 학원과 연결되고요. 재건축단지 물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축 아파트도 상당히 많죠. 여러 가지 조건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기본적인 여건에 가성비도 상당히 좋은 물건이다 보셔야 됩니다.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지역 이용할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높은 건물들이 있으면서 높은 건물들이 대부분 다 사무실이죠. 사무실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장인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 주변 직장인 때문에 상권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신동아 우성부터 무지개까지 재건축 단지가 이제 5,000세대가 곧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관련된 어떤 그 직장인들은 대부분 다 이쪽을 강남대로를 이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주변이 직장인 어떤 활성화 지역으로 이미 이름이 나 있는 지역이죠. 양지역부터 현재 강남역까지가 업무시설 밀집 지역으로 현재 표시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의 앞으로 어떤 특성, 그 주변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상권, 현재 상업시설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부터 관공서, 백화점 시설들, 마트부터 기본적인 여건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지역이 1차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지 1동부터 양지 전화구 일대 또 서초구청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양지역 현재 1차 개발되는 구역 안에는 관광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현재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또 다룬다고 하니까 앞으로 개발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양지IC 주변으로 봤을 때는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창출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현재 서초 우면 R&CD 단지. KT와 삼성, LG, 현대까지 가세하고 있죠. 우리나라 대기업 정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다 몰려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을 하고요. 거기에 중소기업까지 육성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스타트업 밸리를 위시해서 역삼동과 아니면 현재 판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고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도 가격 경쟁력도 높아진다 보셔야 됩니다. GTX 신호선은 현재 A노선, B노선, C노선 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A노선이 가장 빠르고요. C노선 같은 경우도 보상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역에서 바로 다음 역이 바로 양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착공될 수 있는 여건들 만들어주고 개통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 약 5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금액 3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임대 월세죠.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도 나옵니다. 40%이긴 하나 현재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 2억 4천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들어가는 굉장히 소액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강남대로와 직장인 연결된 지역이고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투자 가치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주로 업무 시설들이 많습니다. 주거지가 없죠. 당연히 주거시설이 없는 희소 가치도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체육세권이면서 환승역 또는 GTX가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도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지역 초역세권에서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아파트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진 소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주변에서 투룸구조의 다세대 주택 이번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촘촘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한 곳에서 누려볼 수 있는 곳이죠.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여러 가지 매력들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뭐 언제든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전철역과 가깝냐 안 가깝냐. 그 전철역이 이용객이 얼마가 되느냐. 강남 지역을 지나고 있는 전철역이 총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부터 분당선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또 확충될 수 있는 GTX까지 연결될 테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있을 테고요. 전철역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그만큼 그 지역을 찾는 직장인 구조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9호선 라인에 현재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현재 이용객이 많은 지역들, 거의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이용객이 너무너무 많은 전철 노선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전철역에서 가깝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만큼 투자 가치도 상당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 위쪽 라인의 푸른색 라인이 7호선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9호선, 2호선이죠. 신분당선과 연결된 연장선, 또 중간에 지나고 있는 선정역을 지나고 있는 분당선이 또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또 이제 강동과 또 강서 지역으로 연결되면서 또 강북까지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중심지에서 파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계 지역이 어디냐가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연히 강북, 강서, 강남, 강동을 연결하는 지역, 아래쪽 봤을 때 이제 경기권까지 연결되는 전철 노선, 또 현재 광역교통망 연결된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언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초육세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물론 천천히 걸었을 때 5분 정도 걸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크게 말씀드리면 반포 IC도 또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반포 IC도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에 포함된 지역이죠. 이 주변이 또 변화가 되면서 고가의 아파트 단지 속에 현재 고층 빌딩들, 업무지구,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명한 기업들이 들어선다면 당연히 이 주변의 가격은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분당선입니다. 강남역에서 이제 1차적으로는 신사역까지 개통이 되고요. 신사역까지 개통이 되게 되면 당연히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환승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논현역과 논현역 환승역이 생기겠죠. 이용객이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노선에 전철역만 8개가 되는 라인이다. 또 거기에 강남 차바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 혜택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이다. 전철역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개발인 삼성동 개발 단지와 만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지하 쇼핑 공간부터 해서 백화점 시설,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에 또 종합병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죠. 또 면세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점에 어떤 도달하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만큼 이 주변에 편의시설과 SOC에 연결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생활 SOC와 도로 또는 현재 기본적인 SOC 어떤 그런 연결들이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이 들어선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건물, 현재 농정률, 신축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토지 가격도 오를 테고요.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도 당연히 동반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언주역 주변도 용도 변경 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삼성동에 현재 개발되는 지역, 현재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현대자동차, 또한 복합개발지구, 이 주변에 국제의료 복합지구가 지정되면서 상층과 하층이 동시 개발되죠. 송파와 연결된 지역과 또는 탄천과 연결된 한강 정비 권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하게 기업체만 이전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어떤 랜드마크 조성됩니다. 거기에 호텔, 컨벤션부터 해서 공연장, 판매, 전시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의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에 관련된 직장인들이 그만큼 또 대거 유입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어떤 직장, 일자리 창출까지 만들 수 있다. 향후에는 100만 명도 넘어갈 수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역센터와 그 주변의 유의부지를 통해서 국공유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 이미 인허가와 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 이제 착공만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는
문화 거점 지식 기반부터 해서 전통문화 체험, 스포츠 특화까지 같이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주변의 집가 상승,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 가치 상승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겁니다. 거기에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확정되면서 지하 6층까지 개발되고 지하 6층까지 환승역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용객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이용객이 많아지면 만큼 이용객이 잠깐 머물 수 있는 상권들이 커져야 됩니다. 그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지하 공간 개발, 그래서 잠실역으로 30배 규모의 거대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가격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에서 연결됐을 때는 SRT, KTX, GTX까지 같이 연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 금액이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는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도 채 3억이 안 됩니다.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거의 20평 가까이 되는 서비스 면적이 10평 정도 되는 화장실 2개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에 투룸이면서 쓰리룸을 역할을 하는 다세대 주택을 보셔야 되고요. 9호선 원주역 초역세권, 평지죠 당연히 가깝기 때문에 전철역에서 강남역과 노년 대형 상권 배후지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당연히 풍부하고요. 복층식의 쓰리룸이면서 기본적으로 희소 가치가 높은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들 쓰리룸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찾아보시고요. 전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또 투자 가치 상승하는 강남 서초 연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 강남구 논현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강남 지역에 투자 원하시는 분들 더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제는 강남 부동산 틈새 시장 공략이라고 합니다.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요. 무료 세미나와 1대1 무료 상담 함께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한 1대1 무료 상담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에 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박영진 소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 모실게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고경재 대표님께서는 언제나 더 좋은 부동산 찾아주시니까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볼 두 지역의 키워드 어떤 걸까요? 네,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송파구 삼전동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호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강서구 방화동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가까이에 김포공항과 마곡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곳이고 지속적인 교통 호재랄지 발전 계획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역 역시 미래 가치가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랑거리가 풍부한 지역 두 지역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송파구 쪽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인데요. 9호선 석촌 고분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3억 5,200만 원에서 3억 9,2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오늘 골드라인 9호선 따라서 두 지역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송파구 쪽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현재 송파구 삼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 지역이 평당 3,500에서 약 4천만 원대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교통이겠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우리가 배명고등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석촌 고분역까지는 3분에서 4분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2018년 12월에 개통이 됐죠. 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송파 지역이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변모를 했고, 그리고 주변에 제2 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고, 그 다음에 문정 법조 단지 이러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완성이 되면서 인구가 많이 들어온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셨을 때는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동쪽으로 한정거장만 이동하면은 석천역이 나옵니다. 이 석천역에서는 지하철 8호선 환승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한정거장만 이동한다면 바로 잠실역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지하철 2호선까지도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편리성을 누려볼 수가 있냐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까이에 동부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용하기 편리하고요. 또 가까이에 외곽 순환도로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주변에 어떤 그런 생활 편의시설들이 있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까이에는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에는 먹거리, 그리고 일거리, 볼거리 모든 것들이 한 곳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 원스톱 생활 라이프가 가능한 곳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가락시장이랄지,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랄지 공연 이러한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녹지축입니다. 녹지축으로는 가까이 석촌 고분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석촌호수도 또 가까이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탄천공원이랄지 잠실 한강공원, 올림픽 공원까지도 다양한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활의 편의시설들이 우수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부터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9호선 석촌 고분역 연장으로 인해서 정말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고요. 또 핫한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 게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그렇고 이러한 착공 소식들, 개발 호재 많잖아요. 어떤 거 살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남, 송파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가장 큰 호재는 바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선다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삼성동 위치해 있는데요. 자, 옛 한전부지입니다. 약 2만 4천여 평의 부지를 약 2015년도에 매입을 했었죠. 이제 2020년입니다. 벌써 5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 올 3월 정도면은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곳은 엄청난 일자리가 발생하고 그리고 엄청난 큰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형 개발 호재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곳은 건물이 5개로 들어섭니다. 메인은 105층으로 들어서고 지하 6층에 지상 105층으로 들어서고 국내 중에는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롯데월드 타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가 그런 많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2026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곳에는 그룹 본사뿐만 아니라 호텔,
컨벤션, 전시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까지도 함께 갖추어진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에 일자리가 약 120만 5천여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27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76조라는 엄청난 큰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부동산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한전부지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우리가 녹지 공간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종합운동장까지도 같이 개발의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은 종합운동장은 오래돼서 리모델링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을 해서 함께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스포츠랄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문화 이러한 시설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지하철 2호선이죠. 삼성역에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까지 굉장히 대로가 넓습니다. 자, 이곳을 약 630여 미터 되는데 이곳에 지하 도로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교통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맞물려서 이곳도 개발에 들어갑니다.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는데, 자, 이곳은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민들의 편의 시설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상업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랄지 승강장, 환승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요. 이곳에 GTX죠. 광역 급행철도 A 노선이 이미 착공을 했고, 그래서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양주 덕정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노선인데요. 자, 이 노선도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 이제 2021년 정도면은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GTX망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사 1회선까지도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허브 지역으로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수서 역세권 개발입니다. 다 지근거리에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인데요. 자, 이곳은 약 부지가 38만 6,7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그런 부지 위에 우리가 업무랄지 상업, 문화, 그리고 공공주택 등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특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리고 주변의 교통환경이 좁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현대차 GBC 개발 딱 하나만 보더라도 호재가 정말 충분한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잠실에서 삼성까지 이어지는 개발 호재,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가격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삼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시세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시세는 3억 5천 2백만 원에서 3억 9천 2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크기랄지 그리고 층이랄지 이런 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 5백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실 때에는 3,700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면은 우리가 핫한 지역 송파구 삼전동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송파구 삼전동에서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도 9호선 따라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인데요.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역시나 투룸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서구 방화동은요, 김포공항도 가깝죠.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 그런 수요에도 참 기대되는 여러 가지 기대되는 소식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입지 환경 살펴볼까요? 자, 이번엔 강서구 방화동 지역입니다. 우리가 서울 서남권 지역의 가장 핫한 지역이고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마곡 산업단지 이러한 종사자, 그리고 상암 DMC랄지 여의도 금융지구까지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은 신방화역 지하철 9호선이죠. 신방화역을 도보 5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화산역입니다. 개화산역도 도보 7, 8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고 김포공항역도 7, 8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포공항에 가신다면 우리가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지하철 9호선, 5호선, 김포 도시철도까지 다양한 그런 노선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입니다. 바로 가까이에 남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랄지 외곽순환도로, 행주대교, 그다음에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등 상당히 편리한 그러한 교통망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그럼 생활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까이에는 공항시장역,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이곳의 물가가 굉장히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김포공항에 가신다면은 우리가 영화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쇼핑몰이랄지 대형 마트 그리고 전문 음식점들이 다양합니다.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까이 은행, 병원, 관공서들도 다 위치해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군은 가까이 방화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 이렇게 초중고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녹지축입니다. 녹지축은 김포공항에 가면은 우리가 스카이파크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가까이에 치연산이랄지 개화산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서 한강공원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다양한 녹지축이 있고,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 안에는 약 15만 평 정도의 가장 큰 그런 보타닉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이곳에는 우리가 식물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생태 하천이랄지 문화공간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역을 찾는 굉장히 고객들, 연인들이랄지 우리가 가족들 이런 나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곧 봄이 오면 그린라이프를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네요. 녹지도 그렇고요, 학군도 그렇고요, 생활 인프라에서 탄탄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까지 듣고 나면 이 지역을 가져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 호재들 어떤 거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바로 방안 뉴타운 재건축 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 매물이 아니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이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안 뉴타운 3구역과 5구역, 6구역이 있는데요. 특히 3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죠. 조합 설립 인가를 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시행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거, 가장 빠른 그런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세 구역이 우리가 완성이 됐을 때 약 아파트 3,500여 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주변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마곡 산업단지가 2009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2015년부터 기업들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는데요. LG 컨소시엄이랄지 그리고 롯데, S-오일, 그리고 코오로 이러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관공서뿐만 아니고 의료 복합 산업단지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가능한데요. 이곳에 들어오는 인구가 약 16만 5천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유동인구가 약 40만에 달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최근에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롯데 컨소시엄하고 우리가 SH하고 MOU를 체결했는데요. 자, 빠르면 내년부터입니다. 착공을 해서 2024년까지
우리가 완공에 이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대곡 소사선입니다. 부천에서 고양시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노선인데요. 자, 이 노선은 2021년 6월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서남부 지역 불편한 그런 교통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지하철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러한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고양시에서 부천까지는 약 18.36km 구간입니다. 자, 이곳에 대곡 소사선이 들어서는 것이고요. 자, 이곳에는 지하철 북쪽으로는 3호선이랄지 그리고 경의중앙선 GTX A 노선까지도 향후에 우리가 환승으로 이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남쪽으로는 특히 1호선뿐만이 아니고 대곡 소사선, 일명 서해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망이 그만큼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가까이에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자, 이 김포공항에도 다양하게 개발 호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포 공항 복합도시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투트럭으로 개발이 되는데 특히 2일짜리 창출이랄지 특히 관광객 수를 위한 그런 국제교류 복합지구 호텔이랄지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주변의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크게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통 호재까지 있으니까요. 지금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궁금할 것 같아요. 투룸 다세대 주택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투룸 다세대 주택의 가격입니다. 이곳은 두 동에 40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4차선 도로 그리고 이면에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투룸 가격은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임대 가격은 2억 2,9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 하신다면은 2천만 원 정도면 우리가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2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강서구 방화동 저희가 만나보고 왔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들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 투자 포인트 어떻게 봐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마곡 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전에는 배드타운이었죠. 그만큼 인기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족 도시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마곡 산업단지로 와 보신다면은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러한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지역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저렴하고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특히 요새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공급 물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의 희소 가치를 크게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형 입지로서도 굉장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김포공항이랄지 마곡산업단지, 여의도 금융지구, 그리고 상암 DMC까지도 우리가 15분대면 다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들처럼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 대표님과 무료 세미나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이고요. 고경재 대표님과 함께하는 1:1 무료 상담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 선착순으로 딱 5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아래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고 빠르게 대표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시간 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고경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는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 전화, 문자 메시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